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TV조선은 이틀 전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가 한 방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다는 보도를 합니다. 이런 보도는 청와대에 당했던 조선일보의 사심이 담긴 복수 아니냐 하는 당연한 의심을 살 뿐 아니라 국민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를 흐립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이병헌 씨 관련 온갖 선정 보도가 모두의 시선을 뺏는 동안 정작 세월호의 실체적 진실은 모두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간 것처럼 말이죠. 최순실 이미 죽은 권력입니다. 조선일보는 그 큰 힘을 이미 아무 저항할 수 없는 최순실이 아니라 그를 대체해서 새로 등장하는 살아있는 배후의 권력을 찾아내고 견제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바로 그 배후 권력의 일부가 아니라면.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이제 한 달 넘고 11월도 하루 지났는데 제가 송채경화 기자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불안한데요. 네, 불안해하세요. 네. 그 송채경화 기자가 말을 막 이렇게 떠듬는다거나 너무 빠르다거나 순간적으로 네. 또는 무슨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른다거나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통 라디오들은 말이죠. 주고받는 대본이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디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대본이 거의 있고 중간중간에 애드립이 있는 거예요. 저희 방송은 전체가 애드립입니다. 대본이 없어요. 물론 저희 작가들은 열심히 대본을 써주지만 모든 코너에 제가 깡그리 무시합니다. 보통은 이제 대본이 있으면 그중에 한두 가지 질문을 바꿔서 하거든요. 네. 저는 첫 질문부터 끝까지 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그러다 보면 막 서로 버벅거리게 되죠. 저도 상대방도 서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말도 더듬게 되고 발음도 이상해지고 막 다른 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매끄럽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끔하게 진행돼서 있는 맛도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 듣다 보면 중독돼요.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렇지, 칭찬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송채경화 기자가 디스인 것 같고요. 아니 이 정도 하는 게 저희 방송을 진행해 주시는 분, 인터뷰 응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감사드리는 게 그걸 알고 덤비시는 거거든요. 송채경화 저도 이 정도는 굉장히 잘한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 네. 라고 말해드리고. 자. 기분이 근데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계속 더듬거려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인사까지 손수 챙기면서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거론되기 시작했네요. 네. 네. 그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요. 지난 4월 4일에 안종범 수석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대통령께서 사무총장님의 안부를 물으시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건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을 파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증언들이 관계자의 증언들을 보면 안종범 수석이 다 뭐 대통령의 뜻이다. VIP가 관심사항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뭔가를 돈을 내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했다는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이 가장 빨리 진행되려면 당연히 대통령을 팔아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했다는 거고. 네. 근데 실제 그게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서도 확인할 길이 없고 안종범 수석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안종범 수석이 전화를 할 때 항상 VIP 관심사항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받은 전화. 네. 그 전화를 받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네.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대통령을 들먹였다. 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 뜻이고요. 또 실제로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최근에 이제 검사 수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지인들한테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부인하는 그 얘기들을 좀 해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을 바꿨네요. 드디어. 네. 네. 그런데 여기서도 안종범 수석이 자기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고 그 전화를 할 때도 대통령 뜻이다.
하고 전달을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네요. 말하자면 자기는. 네,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를 안 수석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었다. 그런 걸로 봐서 뭐 자기가 한 행위, 의혹을 받는 그 행위들이 어떤 법적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미루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단순히 지시사항을 전달했을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네. 최순실 씨 모른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어쨌든 안종범 수석은 오늘 오후 2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고요. 이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되면 이건 안종범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질 신문을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 나는 모른다. 나는 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되면 그럼 박근혜 대통령 조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질까지는 모르겠지만. 안종범 수석이 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국면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안종범 수석 얘기가 또 있는데요. 안종범 수석이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사이에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등과 관련해서 수시로 대기업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독려를 했다. 이런 주장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네. 그동안은 전경련 쪽에서 입장은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대기업 임원한테서 전화를 걸어서 독려를 해서 냈다. 네. 우리도 당했다 이거죠. 네. 근데 저는 이럴 경우에 대기업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피해자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기업이 계속 피해만 보면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자기도 그 가운데 얻는 혜택이 있으니까 주고받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기업 임원들에게서 이런 증언이 나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대기업도 따져야 되는 거 왜 줬냐고. 결국. 네, 맞습니다. 네. 그 관련된 뉴스가 또 있는데요. 그 최순실 씨 측근인 차은택 광고 감독이 주도한 문화창조 융합 벨트 사업에 CJ그룹이 1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돈 단위가 점점 올라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의도가 있다라는 보도인데 그 CJ그룹이 차 씨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제 시기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제 횡령 배임 혐의로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던 시기와 이제 겹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CJ그룹이 이재현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제 차은택 감독과 관련된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특정 그룹의 사실은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이렇게 털어서 기소하려고 마음먹으면 못할 것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특정 기업을 기소한다. 그리고 감옥으로 보낸다. 이렇게 목줄을 쥐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한다. 그래서 투자를 받는다. 그리고 풀어준다. 실제 회장은 특별사면 됐죠. 네, 지난 8월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나왔죠. 이런 그림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또 이렇게 가두고 풀어주고 하는 딜로만은 사실은 이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없잖아요. 그 이상. 그리고 나서 또 먹거리도 준다. 네. 이런 순환고리가 이어져야 이런 관계가 맺어지죠. 그러니까 재벌들이 볼멘 소리만 할 건 전 전혀 아니라고 보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면서. 네. 이게 진짜 최순실 씨가 국정을 했다라고 농담이 아니라 생각이 드는 게 그림 보면 이렇잖아요. 창조경제. 네. 이게 사실 박근혜 정권의 브랜드예요. 경제정책에. 그렇죠. 브랜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정책 아래에 예산을 책정합니다. 거기다 힘을 계속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사람을 꽂아요. 또는 그 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재단을 만들어요. 자기 돈을 안 만들죠, 다. 처음 우리가 알게 된 건 이 중간 과정만 알게 된 거잖아요. 재단에 네. 돈을 모았다, 압력해가지고. 그리고 그 재단에서 특정 회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 회사에서 나온 돈을 독일로 보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참네. 대단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또 대기업 관련된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삼성이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설립한 스포츠 컨설팅 업체 비덱이라고 있었죠. 이 비덱에 35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은데 네. 이 돈은 어디 쓰인 돈이라고 삼성이 그럽니까? 삼성은 갑자기 자기네들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떠맡게 되면서 말 관리와 선수 육성 등의 컨설팅 비용을 승마협회 차원에서 지급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럼 이 돈은 이제 말 관리 선수 육성을 위해서 한 거다, 승마협회에서. 네. 이 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제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선수가 당시엔 정유라 씨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해명을 그리고 믿으라는 겁니까, 이제? 그래서 최순실 씨를 위해서 돈을 줬다라는 것은 관계없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선수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급한 거다. 그 돈은. 네. 그럼 대상자가 누구죠? 정유라 씨 혼자다. 네. 하지만 우린 최순실 씨와 관계없다. 이런 얘기 네,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분열적이에요. 대답이 뭔가. 자, 정신분열적입니다. 대답이.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2000년대 이전부터 오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제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무기 거래에도 손을 댔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뉴스는 처음 이제 나오는 분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처음 제기한 기자 한 분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조진우 기자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보는 사이입니다만. 자. 별로 안녕 못합니다. 요새. 자,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인데, 린다 김과 최순실 씨가 친분이 있다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친분이 있습니까? 네, 친분이, 좀 있습니다. 깊습니다. 어허. 언제부터 친분이 있었나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여 년. 네. 박근혜 대통령이, 린다 김의 집에 있는 LA 산타모니카의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있습니다. 그때부터 있었고. 근데 이제 과거도 있었고 지금 최근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관계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린다 김이 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를 방문했습니까? 네,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했다. 네. 네, 이게 미니 인터뷰라 더 자세히는 안 물어보겠는데. 그런데 이 네. 방문 사실은 본인이 직접 확인한 건가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도, 뵀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청와대를 들었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를 드나들었다? 예. 몇 회나 그럼 드나들었는지 아시는지? 제가 크로스 체크로 확인한 것만 6차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역할을 한 이후로도 6차례? 네. 인수위 시절은 뺀 겁니다. 인수일 시절도 만났는데 방문을 청와대에 언제 했는지는 대충 아십니까? 지난해 여름 전후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서 겨울까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작년. 자, 여기 미니 인터뷰라 본격적인 인터뷰는 따로 한번 잡을 텐데 이 린다 김 하면 이제 무기 관련 중간 무기상 이렇게 불리는데 혹시 린다 김과 최순실 씨가 이 무기 관련한 개입이 있나요? 그건 얘기하기 좀 곤란합니다. 여기서. 아직은? 예. 곧 이거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사인의 답변도 없는 주진희 기자였고요. 인사를 하고 가야죠. 사람이 참 버릇이 없어요. 자, 다음 뉴스 해주십시오. 네, 지난 5월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물러난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사퇴 과정에서 최순실 씨 측이 외압을 가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왜 갔을까요, 청와대에?
린다김이요? 네, 기자가 이 정도로 전화로 갔다고 말할 정도고 6차례 수치를 말할 정도면 네.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네. 자기 보호 때문에 말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거는. 근데 왜 갔을까요? 왜 갔다고 보시나요? 이분이 고스톱을 다칠 수도 있고요. 참. 굉장히 큰 뉴스가 출발하는 첫 출발 지점이 되지 않을까 또 싶은데. 네. 이런 뉴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어려운 분야의 뉴스가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은 국내에 있는 공무원들 또는 기업인들 관련 로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려면 어느 시점에서 권력이 죽으면 나를 보호줄 사람이 없네? 그러면서 막 털어놓기 시작해요. 자기가 네. 살려면. 근데 이제 이 무기는 상대가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한쪽 축이. 그리고 이거야말로 리베이트가 가장 크다고 이렇게 저는 받아본 적이 없지만 크다고 알려진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이 사안이 가장 파헤치기 어려운 분야거든요. 네. 마지막까지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그 이제 정황은 어쨌든. 단서 하나를 잡은 거죠. 네. 린다 김 이분이 다른 분야로 유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분이 글쎄요. 뭔가 되게 계속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못 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댄스를 잘 추시나. 자, 다음 뉴스가 평창 올림픽 카테고리죠, 이게. 네. 조양호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이제 사퇴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외압을 가한 정황이 나왔다. 이런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평창 올림픽 관련해가지고 뭐 차은택 씨, 최순실 씨 해가지고 각종 이권 사업을 벌였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막 터지기 시작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조양호 위원장이 걸림돌이 됐다. 이 이권 사업을 왜 걸림돌이 하는데. 했답니까? 그런 보도인데 왜냐하면 이제 조 위원장이 각종 용역이나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한 결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잣대에 맞지 않으면 사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아하. 그게 이제 해고로 이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그런 나오고 추정이 있습니다.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조직위원장이 갑자기 물러났는데 그 압력을 행사한 사람은 당시 장관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김종동 장관이 불러서 사퇴하라고 네, 직접 이 얘기한 김종동 걸로. 장관도 문제가 많죠 지금. 네. 장관이 사퇴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조 위원장이 굉장히 용역이나 컨설팅 결제를 엄격하게 했다. 네.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네, 국가적 당연한 거죠. 사업이고 네. 여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용역 여긴 그리고 돈이 크니까 모두들 달려들거든요. 당연히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 엄격한 가운데 최순실 관련된 업체들이 대부분 금방 만들어졌거나 네. 생소한 업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잘랐다 네. 하는 이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드러난 사업으로 뭐가 있습니까?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누슬리 관련된 사업이 어제도 나왔었는데요. 네, 스위스 건설업체. 네, 스위스 네. 건설회사 누슬리가 네. 그 이미 이제 WK와 업무 제휴 협약하기 전에 단독으로 전에? 네, 네. 평창올림픽 개막식장 공사 입찰을 추진했었는데 처음에 단독으로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인지도가 낮다 이러면서 이제 누슬리의 입찰이 되는 것을 이제 반대를 했었던 걸로 알려졌거든요. 처음에 단독으로 했을 때는 문체부가 반대했다가 네, 그래가지고 대림건설이 해당 사업을 맡게 된 상황이었는데 네. WK가 이제 누슬리랑 다시 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다시 입찰을 하니까 최순실 씨와 함께 가니까 네, 함께 가니까 다시 장관이 누슬리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처음에는 본인들이 반대했다가 직접 네. 그래서 국내 업체가 선정됐는데 네, 그때는 단독으로 했을 때고 네, 그 다음에는 최순실 씨와 손을 잡고 갔더니 네, 이제는 장관이 여기랑 하라고 네. 예. 깔끔하게 정리되네요 상황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을 더듬지만 듣다 보면 중독되는 성태가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MB입니다. 먼저 요즘 참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인데 경기도 가라앉고 정치는 뭐 팍 가라앉고 국민들 심정은 뭐 완전히 팍 가라앉았는데 그간데 희한하게 이 MB는 뜨고 있다. 그런 확신을 저는 막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이번에 저 내 밑에 있던 사람이 민정수석 됐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이 MB가 어떤 뉴스에 눈이 될 것이다.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으면서 뉴스의 눈은 무슨 눈입니까? 어우, 아직 제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깜짝이야. 아직 있어요? 있구나. 그러면 뭐 또 뭐 바꾸면 되지 뭐. 저는 태풍의 눈 안 할게 그래. 태풍의 코? 코는 무슨 개코나 참 태풍의 귀? 입? 볼따구 정도 되겠지. 입 다물어요. 김어준. 웃지 마세요. 김어준 싫어해 너.